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밤 10시에도 오마이TV는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활기차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주제들이 또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 방송들 많이 또 보시다가 또 이제 저희 마무리 차원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퇴근길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대중교통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 깔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 선물 세트로 다가 갖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김환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세요. 박관천 전 경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신속 대응단 저는 선거 조직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뜻이죠. 예, 이제 모든 이슈에 대해 가지고 네. 바로바로 대응한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그 다른 선거단에서 보면은 뭐 네거티브 대응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 꼭 네거티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이 무언가를 알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박경정님은 어느 방송에 나가셔도 헤어스타일이 항상 이렇게 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으세요. 이게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제가 아침마다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셨구나. 예전에 이제 경호실 근무할 때 출장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호원들 항상 이 머리에다가 그냥 무스를 바르는 게 편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머리를 다른 식으로 하면요 이상하게 좀 그죠? 안 어울려요. 하루에 예. 각이 안 서고 그러실 것 같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길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봤는데 저 사람 경찰이다, 경호원이다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예. 어디 출신이다. 네. 군인 출신, 경호원 출신, 어디 출신 딱 나오게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경호 근무를 할 때도 별명이 독일 병정이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진짜 오늘 이 얘기를 처음 여쭤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뭐 사모님 해주시건 본인이 머리 직접 아침에 하는데 그분도 이제 뭐 다선 중진이셔가지고 항상 머리가 너무 한결같이 똑같으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네, 항상 본인이 하신다고. 왜냐면 아내가 해주면 또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수십 년을 평생 그렇게 한결같은 가르마와 한결같은 딱 이제 외형을 띠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우리 박경정님이 여러 방송 나가시면서 똑같은 헤어스타일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누가 해주시나 했더니 역시나 본인이 하셨군요. 예, 이렇게 또 저희가 새롭게 또 모시고 온 박관천 전 경정님과 또 김한 기자님과 오늘 좀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두 분께 또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첫째 날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대선 주자들의 또 오늘 대선 행보 이어졌습니다만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부단장께서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듣고 싶네요. 총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은 조기 대선이죠. 네. 우리는 작년 12월 3일 날 정말 그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은박 담요 한 장에 모든 걸 이겨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떠한 비정상과 정상의 대결, 그다음과 국민을 무시했던 내란과 그다음에 그 내란을 막았던 네. 국민과의 대결. 저는 이게 이번 그 대선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네. 대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뭘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이재명은 안 된다. 아, 이재명은 제껴야 된다. 소위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게 대선 이슈가 되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대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내가 비록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나는 잘못은 했어. 근데 나는 앞으로 이걸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잘못을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저는 해야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호응을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대선이다 보니까 사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비전과 가치, 전략 이런 게 중요한데 비토 정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잘못을 좀 성찰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떤 걸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순서인데 그 순서도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통합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하고 예. 한편으로는 또 김문수 후보는
예, 좀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락시장에서 뭐 아무튼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일부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두 대선 주자의 어떤 발언이 저에게도 좀 서로 다르게 다가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뭐 안티 전선 얘기하셨지만 이게 네. 저는 야당,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이었던 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일당이지만 야당 후보를 상대로 한 빅텐트 전선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까지 뭐 반 MB 연대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정부 여당의 권력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에 예.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좀 뭉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구도는 여당을 했던 분들이 야당 후보를 예. 상대로 해서 안티 전선을 건데 이게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냐 뭐 이런 생각은 들고 예. 오늘 두 후보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던 여유 있는 안정적인 정당의 후보인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오늘 하루에도 여러 자충우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좀 뭐 이게 처음 보는 양상의 선거 그러니까 꼴이 희한한 선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 자충우들도 저희가 좀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네. 전부 다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선의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 오늘 이재명 후보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대전 또 동탄 이쪽을 방문하는 과학 대선 행보 주자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가락시장 갔다가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도 방문했고 뭐 물론 현충원 방문이 이따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나서 대구에 또 서문시장을 가서 이 보수의 정기를 또 받고 아마 이제 귀가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주 희한한 상황, 기상천외한 상황, 우리나라 정당사뿐만 아니라 세계 정당사에서도 유례 없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좀 저희가 좀 정리해 볼 텐데 쭉 그냥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저희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에 김문수 후보가 냈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뭐 이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무게추가 한덕수 쪽으로 막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토요일 0시 45분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요. 그리고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입당 공고를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내고 3시부터 4시까지 대선 후보자를 새로 받습니다. 근데 3시 20분에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면서 동시에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4시 40분에 국민의힘이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이후에 사실은 이미 후보 자격을 뺏긴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재협상이 실제 5차로 벌어진 희한한 일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당원 투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된 거죠. 부결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후보 교체 무산되고 김문수 후보가 공식 후보다. 자, 이거 제가 짧게 한 3분 내에 설명드렸는데 그냥 총평해 주세요, 김한 기자님. 이거는 뭐 유례없는 일이죠. 희한한 일이고요. 막장 드라마 하는데 진짜로 이게 한국 막장 드라마의 그 플롯 그거에 딱 맞습니다. 네. 플롯에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넌 내 아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적을 파버리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애를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애가 갑자기 등장해서 아버님 이렇게 외쳐요. 그러고 나서 문중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 문중회의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낳는 걸 봤는데 무슨 소리야?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뭐라고 발판? 원래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이 맞았다. 딱 이게 한 150부작 가는 예. 그 소위 말하는 아침 드라마, 그다음에 저녁 드라마, K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막장 드라마에서 뭐 잊을만하면 나오는 플롯인데 이 플롯이 하루 만에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주말까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덕수 아니죠, 김문수죠. 김덕수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데 예. 이게 정말 뭐 하는 꼴이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민을 그러니까 지치고 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갑자기 한덕수가 뭐 예를 들면 김문수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저는 오늘 이런 또 뭔가의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어처구니 없고 좀 질린다 상황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려버렸다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딱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잠 좀 잡시다. 잘라고 하면은 군인이 국회를 들어오고, 그다음 좀 자가지고 뭐가 꿈을 좀 좋은 꿈을 꿔가지고 네. 내일 복권이다 살라 그러면은 네. 갑자기 덕수가 됐다가 또 문수가 됐다가 네. 또 덕수가 됐다가 예전에 그 라면 광고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덕수 문수 덕수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개그맨도 좀 먹고 삽시다. 이렇게 정치인이 개그의 영역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개그맨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 공영 TV 방송에요. 개그 프로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개그 프로가 없어졌나 하니까 정치인들이 개그를 하니까 개그맨들이 정치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맨날 뭐 봅니까? 뭐 사건 뭐 실화 뭐 찔러 죽이고 어머니 부모 굶겨 죽이고 이런 건 봅니다. 그 잠 오겠습니까? 그런 거 드라마 보고 자면요. 잘 때 귀신 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왜 정치인이 개그를 합니까? 아 너무 웃긴다. 그죠? 근데 이거 예.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제일 웃긴 게 이것들은 일을 얼마나 못하면 군인을 데리고 쿠데타를 해도 실패를 하고 정당 대표가 나서서 쿠데타를 해도 24시간 안에 다 실패하냐 이 말이 지금 이 대선이 열리게 된 이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니까 상황인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꼴인 거죠. 네, 저희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웃겼던 건 유심 교체보다 빠르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 나라의 국무총리였다는 사람이 네. 국무총리를 버리고 네. 나는 대통령을 해보겠어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개그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네. 일일천하예요. 그렇죠. 일일천하고 저는 정말 아니 좀 마이크 좀 주세요. 손을 입에 대고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정말 뭡니까? 저 서울역 가면요 노숙자도요 그렇게 돈을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개그를 하니까 개그맨들이 못 먹고 사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재밌다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뭐 대한민국의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좀 저게 정당에서 할 법한 일은 결코 아닐 텐데 좀 참담한 심정도 더불어 들었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어쨌든 당원들이 이 교체안건을 부결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저녁까지도 그러니까 저녁 오후 5시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 금지 가처분, 네. 취소 예. 금지 가처분, 네. 그거를 걸어놓고 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게 뒤집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는 어떤 지점들 때문에 실제 제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설문 문항도 굉장히 불리했다는 건데 이게 네. 두 가지 포인트를 건드렸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네. 김문수냐 한덕수냐를 묻는 방식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일방적으로 한덕수로 교체하는 게 정당하냐를 묻는 심판적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지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과정이 어떻더라도 결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냐 한덕수냐라고 묻는 방식의 투표였다면 한덕수로 정리가 됐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이미 한덕수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으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를 이 후보 교체가 정당하지가 않은데라는 게 그런 게 첫 번째 판단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김문수가 9대1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의 표가 4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동훈의 표 40%가 이 이제 말하자면 후보 교체 과정에서 이 후보를 그래도 한덕수는 안 되지라고 하는 것에 동원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문수와 한덕수의 표 차이가 10% 정도 난다라고 쳐도 김문수의 표 10%가 붙으면 50이 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간과했다 지도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표의 구성이나 당원들의 구성은 제가 차마 놓쳤네요. 한동훈의 그 비율도 굉장히 크긴 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문수와 한동훈의 마지막 파이널이 한 6대4 정도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뭐 50대 50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한동훈을 지지했던 표 플러스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은데 플러스 김문수 지지 이걸 합치면 50이 넘을 수 있었는데 네네. 지도부는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던 게 그래서 승부를 걸었던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윤석열 씨가 메시지 냈잖아요. 예. 일요일 오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 SNS 메시지가 뭐 어쨌든 단결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김문수 후보로 이제 뭉치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를 지지하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뜻 하나로 뭉쳐서 이 저 강력한 반대 진영을 심판하자 이런 목소리인데 예. 내란 수계잖아요.
예. 정치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고 예.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요즘 있잖아요. 제가 그 윤석열 씨의 행태를 보면요. 이분이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정말 보리밥을 좋아가지고 그렇게 칸막이 없는 집에 갔나? 그리고 정말 걔하고 산책을 하고 싶어서 한강변을 산책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이 카메라 노출된 게 딱 3번입니다. 아크로피스타 지하에서 김성훈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떡대들하고 건물 산책. 예, 네. 딱 이렇게 어깨 힘주고 가죠. 근데 혹시 그 정확히 보셨어요? 어깨 힘주고 딱 가는데 상대방이 옵니다. 한 주민이요. 그럼 주민이 아우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죠. 같은 동네 사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그면서 피해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보리밥집을 갔네요. 그래서 딱 이제 경호도 보리밥을 먹고 있고 막 하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급기야 뭡니까? 개를 데리고 한강변에 가가지고 샌들 신고 앉아 있으면은 누가 나를 보겠지 하는데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요즘 있지 않습니까? 관심의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을 좀 받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관종이다. 예, 그런데 오늘 보면요, 자 지지선이라는 걸 했죠,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은 실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 김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표 구도상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요, 국민들 다 압니다. 한덕수가 결선까지 부정선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뒷배가 누가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는 좀 한번 당해봐라 하고 안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수를 선택해야 되겠죠. 김문수를 선택해야 됐는데 홍길동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마. 자기의 어떠한 그 나쁜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홍길동은 아버지를 못 부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을 갖다가 한 꾹꾹 내란하는 사람한테 쓰담쓰담해서 아빠야 잊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보면요, 참 정말 개그 소질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도 그만두셨으니까 예. 다른 직으로 전직하면은 정말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개그맨 말고 유튜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면은 좀 이렇게 출연도 많이 주시고 하면은 오마이가 아마 유튜브에서 거의 탑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 윤석열 데리고요. 예. 아, 저희 오마이가 거부할 것 같은데. 예.